몰라서 알았다 1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걸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아가는 것이 무척 어렵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간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회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모인 패널들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해야 되겠죠? 저는 산만 언니라고 하고요. 다들 이제 언니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언니님 해주시면 돼요. 어려워도 한번 해보시면 또 입에 붙어요. 전 언니. 낮에는 언니님.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밤에는 글을 씁니다. 지난해부터 딴지일보라는 사이트에 산풍 생존자가 말합니다라는 시리즈를 연재했어요. 관심 있으시면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깔때기인가요? PPL. PPL. 좋아요. 이제 패널들을 소개할게요. 저희 두 번째 회차 맡으실 나야나님.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즐겁게 재밌게 살고 있는 앞으로도 즐겁게 나야나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잘한다. 준비한 멘트예요. 네, 잘한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평범하게 살고 싶은 천세라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고요. 너무 드릴 말씀이 없네요. 평범하게. 예. 평범해요? 네,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평범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다음은 네. 저는 호수라고 하고요. 의식의 흐름대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참여하게 오게 된 된 게 거예요. 있죠. 와가지고 밥 먹이고 맛있는 거 많이 주더니 맞아. 해야 이게 밥에 된다 넘어간 거야.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하게 앉아보래. 그 다음에 밥을 먹였어. 맞아. 아니 밥 먹는 자리는 다 좋은 자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이거 프로그램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배우는 게 여러 가지 채널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는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직접적인 경험도 좋고 저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피로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뭐 내가 볼 시간도 없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텍스트를 보는 것 자체가 피로해.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책보다는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채널로 많이 간접 경험을 쌓는 도구들이 발달을 한 것 같고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배우는 걸 좀 쉽고 간단하게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경험, 자기가 직접 부딪혀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뭐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여서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그거예요. 간접 경험.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도 듣기 좋은 얘기들 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줄 정도가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 형식은 각자 패널들이 4명이 돌아가면서 컨텐츠 하나씩 맡아서 할 거예요. 진행부터 뭐 편집까지 오로지 할 거고요.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몰라서 못 죽은 이야기예요. 몰라서 못 죽은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 뭐 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죠. 뭐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했죠.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PTSD예요. 지나고 보니까 마음의 병이고 지나고 보니까 우울했던 거였어요. 아팠던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몰랐어요. 예. 저희 쉽게 가자 그러셨는데 PTSD라 그러면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트라우마인가요? 맞습니다. 트라우마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이런 큰 사고나 재난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이 겪는 건데 그게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PTSD라고 해서 사고가 딱 일어나고 뭐 다음 날부터 내가 그런 현상을 겪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후쯤 롱텀으로도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온 거예요. 그 PTSD가.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면 나는 죽음을 너무 쉽게 봤어. 너무 맥락도 서사도 없이 일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죽을 때는 마땅한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늙었다던가 아프다던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내가 본 거는 너무 랜덤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오른쪽으로 갔으면 살았고 내가 왼쪽으로 갔으면 죽었고 라든지. 근데 그게 10년 후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그런 사고 직후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왜 그게 하필 10년 후였어요? 그러니까 참 사고 이유가 있어요? 직후 저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대한민국 사회에 PTSD라는 개념조차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95년도 이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이었고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사회로 다시 편입을 못하고 계속 막 자살 시도를 한다던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추적 관찰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떤 극단적인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그 후유증을 겪는구나 라는 게 나중에 좀 학술적으로 밝혀진 거고 당시에 이제 95년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황이 없었어요 사실. 그냥 살아난 것도 신기하고 뭐 나한테 인생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네 아 신기하다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쳤냐면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이로 드롭을 타고 온 거야 나는. 지옥문을 열고 왔어. 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결말이 어떤 건지를 알아. 그런데 계속 막 서울랜드 귀신의 집 이런 데를 다니는 것 같고 시시한 거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됐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는 줄 알았더니 너무 어처구니 없게 죽는 거야. 난데없이 갑자기. 자세히 봤더니 그날 그 사람들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이없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생이라는 게 이렇게 의미가 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죽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게 됐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한 10년 정도가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20살? 뭐 이럴 때 아이고 밝히게 되네. 20살 이럴 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역산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30살 이후의 생에 대해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생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멈추고 싶었어. 그 사실 하나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가 굉장히 아팠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뭐 산풍 사고를 떠나서 개인적인 허사만으로도 사실은 좀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어야 마땅한 상황인데 그거를 좀 무시했죠. 왜냐하면 젊어서 바빠서 그리고 가볍게 여겼죠. 그때 인식이 더 없을 때니까.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좀 아직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게 이제 약간 육체 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식인데 정신의 문제는 분명히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네가 의지가 약해서 혹은 네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맞아. 치료하는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많아요. 좀 약간 사회가 발전을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고 싶은 건 사실은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의 효과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금연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산업이 굉장히 파이도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되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다이어트도 마음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 의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이렇게 그렇죠. 안 해본 사람들은 저렇게 떠들죠. 그렇긴 한데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조차가 없었고, 근데 저는 진짜 아프면서 이제 알게 됐죠. 굉장히 곪고 터지고 나는 더 아팠던 게 사람들한테 말도 안 했어. 왜냐하면은 공감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게 네가 뭘 알아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야. 저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종교 있으세요? 종교 있죠. 네. 그 상황이 이후에 새로 생기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종교를 갖고 전에는 있다가? 종교를 믿지 않았죠. 왜냐면은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지전능한 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조율하지 못하는 신,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미떼가 마치 샤워기로 물 한 번 이렇게 뿌리면 개미떼가 사라지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어? 그게 어떻게 신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물론 그때는 과학적으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장애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증후군죠. 증후군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혼자만 계셨던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다른 분들의 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나요? 뭐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뭐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데서 어떤 도움이라든지 없었어요. 그리고 전혀요. 만약 국가적으로 나한테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나한테 해줬다고 해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 같아. 몰라주길 바랬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나는 그때 친구랑 같이 그 일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를 지금 만나냐고 물어봐. 근데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면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은 느낄 건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 기억이 떠올라.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 엄청난 그런 재난 이런 것들이 나를 지나가고 나서 그 일을 뭔가 누군가 환기시키는 게 싫어요. 그래도 근데 내 마음은 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불행을 겪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거야.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불행한 걸 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잖아. 나를 이제 더 이상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세월호 때문에 이제 그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세월호 때 덧난 것 같아요. 세월호에 또 진도를 갔잖아 내가. 그 사람들의 상처를 보면서 이런 일이 왜 있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아플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글도 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아픔이나 이런 걸 이제 부정하는 단계에서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부정을 하다가 네. 아픔을 계속 조금씩 노출을 해서 본인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거를 인지하면서 인정하는 단계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아픔이 치유된다고 저는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님께서는 그러면 그 방법은 전혀 조금 도움을 못 받으셨다고 아니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시길 그런 부분에서 계속 생각이 나고 아프기 때문에 계속 피하는 회피라는 네.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회피죠. 그게 이제 글로 배운 심리학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 말을 해야 낫는다라고는 네. 나도 충고할 수 있어 지금. 나도 어디 가서 충고할 수 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 3번 정도를 얘기를 하면 내 슬픔이 좀 객관화돼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거는 우연이었고 그건 사고였고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개인적으로 내가 겪은 그거는 일단 말하기 싫어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가 너무 싫어요. 그냥 싫어요. 싫은데 어떡해. 내가 싫다는데 뭘 어떻게 할 그렇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녹음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그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제가 글을 썼거든요.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타인의 고통에 저렇게 무감할까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할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칼럼처럼 글을 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글이 SNS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공감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겪은 불행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작년 정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어쨌거나 나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짐작도 못해요. 들어가 볼까요 이제? 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미수에 그친 자살 이야기들인데 아우 장난 아닌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와 사고가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고 싶은 마음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의학적 상식도 부족했고요. 사고랑 연결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서는 이렇게 막 손목
딱 한 번에 아름답게 긋고 욕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핏물이 번지고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혈관을 찾기도 어렵고 끊기도 어렵고 예. 그거는 세월이 흘러서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면 갈비찜 하려고 소고기 손질하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그 힘줄을 끊는다는 거는 과다출혈로 죽는 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외과 수련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술을 많이 먹고 했는데도 아팠어. 그래서 울었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빨리 접었지. 흉터만 남기고 빨리 접었는데 지금은 뭐 흉터도 거의 없고 목을 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경추가 손상돼서 죽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네, 그쵸. 네. 지식사보다는 숨이 막혀서가 쇼크사고 많이 아니야. 죽죠. 그래도 목을 매는 것도 진짜 죽으려고 작정하고 실내를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몸을 매달 만한 구조물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대들보가 거의 네, 없죠.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고 어중간한 데 매달렸다가는 나중에 인테리어 수리비. 무너져서.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매달렸다가는 일만 커져요. 괜히 다치고 골절. 소문나고 이제 소문나고. 그것도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아.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뭐 야산 이런데 우리나라 알겠지만 CCTV 얼마나 잘 돼 있고. 아 그래요? 이상한 짓 하려 그러면 벌써 알아 사람들이. 너 어디 가? 막 이러고 막 그런다니까 진짜. 으슥한 데를 못 가. 으슥한 데 못 가. 연탄 같은 거 살라 그래도 봐봐. 되게 우울하게 가서 연탄을 샀어. 번개탄 사잖아? 그 사람 신고해요. 아 진짜요? 대한민국 사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신고 당해봤어요? 아니 신고를 당해보진 않았지만 되게 물어봐. 아 왜 사냐? 그러니까 연탄은 사기도 힘들어. 사기도 힘들고. 요즘에 번개탄 아니고 진짜 연탄을 사는 거 사는 거 자체가 요즘에. 힘들어. 그리고 또 이 얘기 되게 부끄러운데 아파트 3층에 살 때는 되게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뭐 아파트 내가 한 20층만 되면 진짜 너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 일인데 내가 3층에 어중간하게 살아서 못 뛰어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연찮은 게 18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우울했지 또 우울한 날들을 보내다가 뛰어내려야 되겠다라고 패기 있게 나갔잖아 베란다로. 발끝을 내려다봤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정말 이게 그냥 말하는 거랑 진짜 실제로 거기 서서 발밑을 내려다보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너무 무서운 거라고.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갖고 기어들어왔잖아. 기어들어와서 조용히 누웠어. 그래 부끄럽지만 아무도 못 봤으니까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근데 그 다음부터 묘하게 고소공포증이 생겼어요. 아 무서워. 그 전에는 고소공포증이 없었거든요. 그게 되게 강렬하게 죽음을 느껴. 그랬나 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소공포증이 생겨가지고 근처도 못 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근데 어중간한 데서 뛰어내리면 알죠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아프기만 해요. 아프고 전신마비가 최악이고 사실 희미하게 살아남잖아. 그러면 그 이후의 생은 더 괴로워요.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죠. 그럼 약 먹는 거, 또 의료통합 서비스 대한민국 의료통합 서비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중독성 약, 뭐 독성을 갖고 있는 약물은 중복 처방이 안 돼요. 제가 그때 약을 먹었을 때는 의료통합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이야. 그래서 좀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면제 한 줌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 2, 3일 정도 푹 자고 일어나요. 아 진짜요? 치사량만큼 제가 안 드는 듣기로는 아니야, 치사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움큼을 먹으면은 수면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막혀가지고 질 식사한다고. 그리고 거의 토해. 아. 자다 일어나서 토해.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거 잘못 먹으면 신장 나빠지고 간 나빠지고 나중에 투석하는 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요새는 더 힘든 게 그 의료통합 서비스 때문에 치사량만큼 약을 모으려면 병원을 따박따박 가야 돼. 모아야 되니까. 모아야 되니까. 병원을 따박따박 가서 그 약을 모으잖아. 그 사이 마음이 바뀌어. 이 사람 얘기하다 보면. 그게 그런 건가요? 내가 만약에 중독성이 있는 A라는 약을 처방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1번이라는 병원에서 받았는데 2번 병원에서는 다시 A를 처방받을 수 없다. A에 가서 약을 모았어. 그때 그러니까 뭐 1월부터 15일까지 내가 받아왔어. 그럼 B 병원에서는 16일부터 처방해 줄 수 있어. 일정 기간 내에 똑같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짜투리 모으듯이 되게 부지런히 모아야 부지런히 모아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정도 성실성이면 그렇지, 살아남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그게. 그리고 뭐 우리는 총기가 허용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근데 스카이캐슬을 얼마 전에 보니까 영지 엄마가 총기 가지고 죽었던데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구 방향이 이상해요. 경험 있으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어서 구글링으로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총기로 자살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잘못 쏴서. 의학계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의학 이쪽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관자놀이를 제대로 명중을 시킨다던가 총을 물고 그 뇌 쪽으로 정확하게 쏴야 돼요. 아니 목 밑에서. 그렇지. 근데 영지 엄마는 방향이 틀렸어. 그게 내가 보기에 그 드라마 실패야. 드라마틱하게 그 아름다운 엄마가 눈밭에서 총을 물 수는 없잖아. 그림이 안 좋잖아. 그리고 또 장총이잖아. 우리나라 총기 허용이 안 되니까 외국 같으면은 이제 권총이니까 관자놀이 되면은 이미지가 예쁘게 빠질 텐데 장총을 관자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제가 그거 안 봐서 그런데요. 네. 소총으로 해요? 아니 장총 그 왜 그 짐승 잡는 그거 산탄총. 맞아 산탄총. 그건 많이 힘들 텐데.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의외로 그게 패단이 깊죠. 네. 예전에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높은 곳에서 이제 투신을 하려고 가려는데 요즘에 아파트 옥상이 다 잠겨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못 하시고 좀 멀리 가야 되겠다 해서 차를 몰고 갔는데 차가 밀려. 맞아. 배가 고파. 그래서 밥을 먹고 나니까 행복해졌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잠옷을 입고 이제 그 3층에 살 때 아파트 옥상을 막 미친 듯이 올라갔지. 그래갖고 무서울 것 같아서 담요도 들고 갔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뛰어내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담요를 들고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혼났어요. 경비 아저씨가 뭐야 너? 뭐 날도 추운데 이 아가씨 뭐야? 이러면 그 아저씨는 왜 아빠도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말이야. 아저씨랑 괜히 싸웠어.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너무 죽고 싶으니까 차를 몰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집에 들어가서 샤키를 갖고 와서 이제 차를 몰고 나갔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진짜 꽉 막히는 거야. 꽉 막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배가 고파. 죽고 싶은데 배가 고픈 게 참 되게 재밌지 않아요? 허기는 못 이겨. 죽고 싶은 마음을 허기가 이겼어. 허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그거는. 근데 배고픈 거는 못 참겠어. 그래서 양재 거기 휴게소에서 소머리 국밥 먹고 났더니 만남의 광장. 맞아요. 마음이 또 바뀌더라고. 따뜻한 거 이제 일단 먹고 났더니 졸려. 왜냐면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못 잤어. 졸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가서 잤지. 자고 일어났더니 근데 괜찮아. 그래서 또 이제 또 살고. 그때 그런 일들이 성공했으면 이렇게 얘기 못 하겠지.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얘기한 적도 없어. 사실 되게 창피하잖아. 그 18층에 섰는데 진짜 무서워가지고 주저앉았다니까.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해.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죽는 방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왜 하냐면 그러니까 시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커요. 죽을 사람은 어떻게든 죽더라고. 헛짓하지 마라.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살고 죽을 사람은 어떻게든 죽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허망하게 가기도 하는 게 인생이야. 근데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은. 한 번쯤은. 다들 한 번쯤. 살다가 한 번쯤은. 근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딱 그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딱 한 5분, 10분? 충동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게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희망이 없는 거지. 희망.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무기력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쓸쓸한 거야. 고독하고. 한 사람이라도 곁에서 누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되게 특이하게 그때 되게 죽고 싶었을 때 싸이월드 친구가 한 300명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너무 의미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지. 내 진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거야. 사회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막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다니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곪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사고 이후로 딱 이제 병원에 퇴원해서 집에 오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게 무슨 일이 있었지 나한테 대체? 사람들이 왜 죽었지? 그리고 나는 또 뭐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A, B동이 있는데 무너진 동이 B동이라고 치면 B동에 있다가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A동으로. 그 무너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나한테는 사실감이 있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야.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걸어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그게 너무 납득이 안 됐어. 너무 서사 없이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진짜 그렇게 그냥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저 사람은 누군가의 엄마하고 저 사람은 아빠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 죽고 누구는 살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선해서 산 거야? 그 사람이 악해서 산 거? 아니야. 그냥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게 너무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일을 나중에 이제 곱씹고 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느닷없이 나중에 알게 된 건 뭐냐면 서사가 없어. 죽음도 서사가 없는데 태어나는 것도 서사가 없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는 서사는 안 궁금해. 왜냐면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맥락 없이 서사 없이 태어나져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좀 자유로워지더라고. 근데 그거를 알아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작년이 아니라 그 생각은 이제 절에 다닐 때. 어떻게 하다가 절에 가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존재적인 고민과 왜냐하면 나는 그때 내가 다 갖고 있었어. 죽고 싶었을 때가 내가 돈도 많았고 지금보다 많았고 젊었고 그리고 막 머리도 길었다? 머리도 길고 뭐 머리숱도 있었고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다 가지고 있었다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거 리스트에 머리숱. 머리숱도 있고 뭐 소중하네요. 명품도 있었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게 있는데도 불행했어.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상에 화가 나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남자친구, 친구, 뭐 가족 막 다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절에 갔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 법복 하나 입고 있고 근데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는 거야. 맞아요. 그 내려놓는 사람. 그 머리를 다 밀고. 근데 그분들 보면서 내가 뭐지? 나는 머리카락도 있고 나는 돈도 많고 혹시 탈모 있으세요? 신발도 더 좋고 신발도 나 색깔별로 있고 그런데 나 왜 안 행복하지?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절에 다니면서 대체 저 사람들 왜 행복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다니면서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고 그 후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고 이후로 남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도 되게 가짜랐어. 사랑을 되게 우습게 알았다니까. 대신 감기 하나 알아줄 수 없잖아.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래서 남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회의적이었어 나는. 되게 기능적이고 뭔가 감정이 메말라 있었다. 이런 그렇죠. 그렇게 됐어. 공감 능력이라든지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결여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적으로 기술은 있었지. 사회적으로 소셜하게 내가 가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스킬은 있었는데 나 자신 진짜 내 자신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거의 소시오패스에 가까웠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내가 정서적인 무감각 상태를요? 네, 뭐 의학의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초입에 말씀한 것처럼 뭐 의학의 도움을 받았다. 의학의 도움을 받았고 정서적으로 무감각한 것에 대해서 나는 완치가 됐다고 생각 안 해요. 노력할 뿐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지. 저 사람은 나한테서 어떤 이런 감정을 느끼겠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장치가 추가된 것뿐이지 완벽하게 이전 상태라던가 뭐 남들은 노력하지 않고 아는 것들 그런 마음들 잘 몰라요.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놀라울 정도로 대인관계를 잘해요. 놀라울 정도로 대인관계를 잘해. 지자랑인가요? 예, 잘하는데 그건 스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의 밀도가 아니에요.
그럼 전 궁금한 게 지금 뭐 여태껏 말씀하신 게 감정이 굉장히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게 메말려 있었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여전히 그래요. 뭐 많이 네. 어느 그때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네네. 만약에 궁금한 게 그때 상태를 0이라 두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10이라고 두면 어느 정도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2? 2? 아 진짜요? 네. 세상에 감정이 있다는 것은 아는 상태 뭐 이런 거예요. 맞아. 그것도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해는 안 되지만 외우는 이해는 상태. 맞아요. 이런 거요? 알 수는 없지만 힘들겠구나. 약간 글로 배운 연애 같은. 맞아. 뭐라 그래야 되지? 회사에서 막 보면은 아기 아픈데 두고 왔다고 우는 엄마들 있어. 근데 나는 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울 거면 집에 있고 나왔으면 울지 말지 라고 생각하지. 저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왜 뭐 심파적인 거라도 보시면서 울거나 그러세요? 그때는 정확하게 울어요. 그 기획한 대로 울어. 그대로 정확하게 울지만 울면서 기분이 나빠. 울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막 그거를 진짜 한번 뜨겁게 울었던 적은 보육원에 제가 그 봉사 다니잖아요. 근데 아기들 때문에 한번 울어봤어. 다른 서사, 나 아닌 내가 주인공이 아닌 다른 서사에 눈물을 흘린 건 최근의 일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좀 치료라긴 좀 그렇고 좀 더 감정을 알아간다? 그런 의미도 좀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는데 이해는 못하지만 짐작하는 거야. 이래서 그때 그 아픈 아기를 두고 왔던 엄마가 슬펐겠구나 정도 약간 짐작하는 정도라서 무례하지 않고 타인을 대할 수 있을 정도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의 상태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화네요, 사회화. 예의 그쵸,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맞아, 정확해. 거지, 그냥 그거를 배웠을 뿐이야. 몸이 좀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맞아, 그럴 수도 감정이 있어요. 풍부하면 맞아. 못 견딜 것 같은데 몸이 방어 보호하려고 기제같이.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의식하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은 내가 죽고 싶다. 근데 무의식은 나를 계속 살려. 언젠가는 막 잠결에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막 손을 따고 있더라고요. 손 따고 막 소화제를 먹이고 있더라고. 매일같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근데 의식이 딱 돌아오고 나니까 와, 내가 진짜 나의 무의식은 진짜 살고 싶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 의식은 내가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의식은 정말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발끝을 보고 다시는 높은 데 가서 내려다보지 못하게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약간 어느 순간 이게 의식이 왜 무의식을 이길 것 같잖아. 마음만 먹으면 내가 뭔가를 내 뜻대로 할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경험하고 있죠. 다이어트를 항상 실패하는. 맞아. 먹어 임마 먹어. 이렇게 자꾸 무의식이 사인을 주잖아. 내일부터 하는 거지. 그런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전 뭐 준비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막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죽음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밝히거나 마무리를 잘 못해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떡하나. 자살을 조장하는 거냐? 아니야. 나는 절대로 자살을 조장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이기적인 해결책이에요. 내가 나중에 느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때 진짜 심하게 아플 때니까 이제 응급실에 약을 되게 많이 먹고 실려왔는데 딱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우는데 엄마나 뭐 오빠나 막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었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친한 친구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기증을 받아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7시간 동안 이제 연락이 안 되는데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근데 사실 거기에 걔 생사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7시간이 지나서 제가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때 그제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렇게 친구가 아파서 죽어도 이게 나한테 굉장히 괴로울 건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구나.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결론은 살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고 될 놈 될 그것처럼 살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고 죽을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죽으니까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단 그냥 나가서 좀 걸어보는 거야. 나가서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뭔가 약간 환기? 바람이라도 계속 나쁜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 때는 그냥 한 번씩 나가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밤이든 낮이든. 맞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라는 게 정말 뭐 수십 번 변하니까 그때만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 뭔가 나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걸으세요. 근데 지금 우리 방송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들을지 참 의문이긴 해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우연히 또 이런 건 듣게 돼. 살 사람들은 듣게 되겠죠. 듣게 될 사람들. 나는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도 생각하는 게 나도 절에 가게 된 것도 진짜 우연이었거든요. 우연히 TV를 다큐멘터리 보고 우연히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훌륭한 무의식이 나를 저길 가면 살 수 있어. 나보다 훌륭한 무의식이 나를 살게 했듯이 그런 것 같아. 그럼 뭐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돌아가면서 느낀 점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시죠. 저부터 얘기하자면 대본을 써왔는데 의미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생각과 현실은 여전히 괴리가 있구나. 여기서 또 철학을 깨닫고 가네요. 네. 나연아님. 저는 요런 데를 처음 와서요. 되게 아늑하고 좋은 것 같고 처음에 되게 방송한다고 해서 되게 거창하게 생각했다가 되게 편안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재밌고 좋네요. 그냥 모여서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자주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세님? 어렵네요. 느낀 점.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느낀 점 이런 거 얘기하라는 거 굉장히 부끄럽고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별로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됐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떠들었는데 뭐라고 느낀 게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좋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평소 뭐 앞으로도 듣지 못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한 점을 많이 여쭤봤는데 혹시라도 뭐 기분 상하시거나 그렇다고 싸우는 거 아니죠, 저희? 네, 뭐 워낙에 제가 인품이 훌륭하고 또 평판. 호수님. 저는 오늘 약간 정신없이 왔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좀 매끄럽게 잘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막 중간에 다시 할게요 막 이런 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일단은 흘러왔어. 나중에 편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못 들어봐서 그래. 그것은 뭐 편집자는 내가 아니니까. 이제 다음 편에 이제 나야나님께서 예고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직장인들 흔히 많이 하는 사표나 쓰고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를 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함부로 사표를 쓰고 여행을 가면 쪽박을 찰 수 있다. 갈 거면 준비를 좀 하고 가라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딱 얘기를 하면 추천한다 안 한다? 강추합니다. 들어볼만 하겠네. 나도 퇴사할래. 알겠어요. 기대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시기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